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칩포 동맹의 발족을 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이 기술 탈취, 인력 탈취, 불법 보조금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반도체 불기를 이루어서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칩4동맹은 현재 반도체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위험 국가의 기술 도전에 대한 예봉을 확실하게 꺾어놓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미 일본과 대만은 칩4동맹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의사결정이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반도체 제조가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대신에 기초 소재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 불기를 외쳐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소재나 특수가스가 없다면 제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일본이 쥔 이 소재라고 하는 무기는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칩4동맹에 일본이 가입한다고 해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 그리고 화학사들의 여러 소재들을 무기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미 일본은 답이 없기 때문에 중국한테 제재를 받거나 말거나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최첨단 노드의 반도체에서 중국을 이미 압살하고 있죠. 중국은 최첨단 노드 자체의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대만에게는 어쩔 수 없이 기술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족하나마 중국이 SMIC에 파운드리 몰아주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7나노 이하의 최첨단 영역으로 넘어오면 SMIC는 답이 없어요. 왜냐? 생산 자체를 못하거든요. 이제서야 14나노를 넘어서 7나노 양산에 겨우 돌입한 입장에 있는 것이 SMIC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으로 넘어가기는 그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죠? ASML을 미국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귤러 공정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최첨단 노드 쪽으로 넘어가면 TSMC나 삼성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영역에서 TSMC나 삼성에 대한 의존성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칩4동맹이 실제로 발동이 돼서 미국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파운드리 물량을 통제하기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현재도 지금 별다른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더 암울한 현실이 펼쳐질 것은 자명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만이나 일본은 칩4동맹으로 뭉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어떻게 손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넘사벽의 경지에 이르는 무기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대만과 일본 모두 주력 생산기지를 자국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4동맹 가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상대적 피해는 적을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 측에서 콧바람을 불기가 쉬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단점이에요. 대만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력 생산 기지가 중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칩4동맹에 가입을 한다면 중국이 자국 내의 한국 기업 생산 기지에 대해서 무슨 해코지를 가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우시에 대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미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삼성 낸드 플래시 물량의 40%가 시안 공장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전체 D램 생산량의 42%가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이 돼요. 두 기업 모두 중국에 상당한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이것이 족쇄가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재의 시장 구조에서는 중국의 엄청난 반도체 수요를 감당해낼 만한 단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중국에서 발을 뺀다면 당장 부족해진 중국 내 메모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강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 공장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내수를 책임지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기가팩토리가 상하이에 존재하죠. 그리고 애플 물량을 감당하는 대만 기업 폭스콘도 선전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향의 애플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들 공장에 공급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 4동맹 가입이 실제적으로는 한국에 그리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 강제로 삼성과 하이닉스를 퇴출시키고 그들의 공장을 국유화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극히 희박하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삼성과 하이닉스는 진짜 복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력 공장이 중국에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칩 4동맹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퇴양난, 계륵이라는 상황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다음의 그래프가 잘 설명해 주는데요. 다음 두 그래프는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을 국가별로 나누었을 때 국가별 점유율이 2021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수출하는 두 국가인 대만과 한국의 중국 반도체 수입 점유율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대만과 일본이 각각 수입 점유율에서 4.4% 그리고 일본은 1.8%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국 쪽을 보시면 수입 점유율이 5.5%나 폭락을 했어요. 중국 반도체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대만은 점점 상승선을 그리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더 비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대만의 경우 최첨단 노드 칩셋 같은 경우에는 대만 본토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죠. 따라서 최첨단 노드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만으로부터 선단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최선단 공정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만에서의 수입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대만이 주력 생산 기지를 자국의 둠을 통해서 중국을 기술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수입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죠. 주력 생산 기지가 중국 내에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삼성 낸드의 40%, 하이닉스 D램의 42%가 중국 내에서 생산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주력 생산 기지가 중국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주력 생산 기지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의 포탄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점도 커요. 현재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 우시 공장에는 EUV 노광 장비를 비롯한 최첨단 장비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9세대 공정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삼성 시안 공장과
하이닉스 우시 공장을 중국이 볼모로 잡아놓고 뒤흔들어 버린다면 우리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구시보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택하는 것은 미국에 의한 반도체 산업의 타살을 의미하고 미국을 택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이 뭔 해법을 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려먹자라는 거죠. 진짜 막말로 중국이 미쳐가지고 공장 자산이라도 몰수하는 날에는 진짜 혹성무책으로 눈뜨고 코베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상황을 정리하자면 진퇴양난입니다. 반도체 종주국인 미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광활한 중국의 시장과 중국에 매몰되어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퇴양난의 한가운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해요. 왜 한국이 칩포 동맹에 쩔쩔맬 수밖에 없느냐? 한국 반도체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요, 다음 표로 정리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의 자료는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 수출국 탑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나머지 하위 국가에 비해서 대략 65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럴 만큼 우리의 반도체 수출이 중국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주된 수요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 시장은 우리에게 버리기 힘든 시장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칩4가 실제 발동이 돼서 중국이 자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몰수 조치를 한다든지 혹은 한국 반도체의 수입을 아예 막아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패권 자체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65%를 중국으로 가는데 그게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35%가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물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칩4 동맹을 보면서 왜 자꾸 미일 반도체 협정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승승장구하던 일본 메모리 반도체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내버린 것이 바로 미일 반도체 협정과 플라자 합의였지 않습니까? 물론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을 진짜 크게 혼내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일 반도체 협정의 주된 목적이 뭐였어요? 메모리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함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실패했죠. 그 실패한 메모리 패권이 어디로 왔습니까? 한국으로 왔죠. 이번에 미국이 한국의 칩4 가입을 강요하면서 이를 끝내 관철시키면 중국에서 진짜 개거품을 불겠죠.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만 상정해 본다고 한다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배제할 것을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 매우 희박하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공동화가 되겠죠. 한국이 퇴출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상승분을 누가 가지고 갈까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노리게 될 겁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거고요.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중국 내 캐파를 감당할 힘도 없어요. 지금은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메모리 패권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칩4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시장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제재를 두들겨 맞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도 지키면서 그와 동시에 중국의 시장도 포괄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묘수가 깊숙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일단 칩4에는 가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중국 반도체 꼴이 나거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둘까요? 아마 신나게 두들겨 팰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진짜 흑흑무책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5에서 70%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상당한 투자 액수가 중국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 또한 우리들이 결정을 하는 데에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한국 정부가 부디 현명한 해결책을 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